네, 맞습니다.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가 됐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 발표에 따라서 광명시흥과 함께 더불어 이제 광주라든가 부산 지역들의 새로운 신규 택지 조성들 그리고 정비 사업이 같이 함께 공유되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함께 만나보고 있었었는데요. 자, 일단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광명시흥 지역들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적인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미정인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 충분히 줄 수 있는 효과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광명, 시흥 7만여 가구 정도 약 1,700 71만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역대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광명 시흥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지방권에서는 부산 대저 지역과 그리고 광주 산전 지역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노후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의 그런 재건축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총 10만 1,000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 조성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신규 택지 조성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더불어 이곳에 많은 공급량들이 도시권, 대도시권의 그런 접근성을 더욱더 용이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고요. 15만 가구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발표 2분기 이내에 이번 연도 2분기 이내에 발표를 해서 총 25만 가구를 이제 신규 택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에 대한 근거 자료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과 가까운 6번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중에서 6번째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시흥 지역은 정말 공급에 대한 어마어마한 7만여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7만여 가구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량은 굉장히 면적적으로도 여의도의 약 4.3배 정도의 면적이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세 번째로 넓은 신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지와 그리고 세대수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고 2025년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토지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반적인 부분들의 계획들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일치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만 8천여 부지 같은 한 380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공원과 녹지 조성을 통해서 수변 공원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기 신도시의 지금까지 성공했었던 케이스들을 바라보시면 이런 공원 조성이라든가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물류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장들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기존의 그런 단지들을 유지를 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같이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개발 발표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부대라든가 도로, 기반 시설들의 확충들이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면적과 공급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양 창릉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 계양이라든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지역들 그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연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는 이제 20분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물론 교통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 정도의 접근성을 우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
강남 지역까지도 약 35분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분에서 45분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도시철도 신설 계획들, 경전철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춰지지 않고 기반적인 그런 도로 확충이라든가 SOC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잘 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2경인선이 아직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고 또 기존의 역사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철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1호선이라든가 2호선, 7호선과 연계될 수 있는 환승센터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GTX B노선이 같이 함께 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개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닌 업무 시설들의 그런 자족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도심의 녹지 확보를 통해서 그린 뉴딜을 실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 SOC 구축을 통해서 이제 보육이면 보육, 자녀를 안정적으로 이제 기르고 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 복지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로서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당연히 전세가라든가 이런 사전 청약을 위한 이런 이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울과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GTX B노선이라든가 제2경인선 등 조속한 착공이 가장 성공의 승패가 가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타 통과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편리성들도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교통도 같이 함께 개선이 되는데 일단은 뭐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도로들의 그런 대책들의 마련들이 가장 크다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공택지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되는데 연장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투기 수요가 또는 투자 수요가 진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 하지만 이전에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뭐 추진되는 절차, 뭐 입주는 미정이고 2025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향후 10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의 협의 또 지자체의 그런 협의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곳이 3기 신도시 기존 10년 동안 또는 주변 지역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 자, 이번에는 LH가 같이 주도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지 보상에 대한 수요 가능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량들이 또 수도권 지역에 몰릴 수 있는 7만여 가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약 10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들의 폭발적인 물량 수요로 인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과잉 공급 또한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 또 교통대책의 해결들이 가장 큰 성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번 LH의 그런 다양한 이슈들 사건들로 인해서 이곳에 대한 정부의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공기업의 그런 신뢰성들이 조금은 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런 추이들을 보시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계속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